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 관련한 발언을 한 이후에 정말 그 수험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취지는 난이도 문제를 축소하자, 또 사교육을 절감하자라고 했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하고 교육계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수능이 5개월 남짓 남았는데 느닷없이 발언을 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치지도 않았다. 또 그 책임을, 대통령 발언의 책임을 장관에게 떠밀고, 또 장관은 또 부처의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와 관련된 해명이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를 수사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다. 여당 정책위 의장도 그런 발언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전문가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잘 배우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교육 전문가라면 이 사건을 놓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공개 토론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육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직접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부와 또 여당에서 국민들과 공감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실 것이고요. 또 낭독 이후에는 바로 직전까지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셨던 유기용 위원장님의 말씀, 또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설프고 즉흥적인 발언, 무도한 징계와 감사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지 마라.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은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수능을 불과 5달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능 문제 출제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단 하루 만에 담당 국장을 경질시키고 9월 모의고사와 올 11월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기관을 감사까지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는 불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능이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민감해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고등교육법에 수능시험의 기본 방향 및 과목, 평가 방법이나 출제 형식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4년 전에 미리 공표하도록 해두었겠는가. 그런데 정작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만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크게 잘못되거나 틀린 말이 아니다. 킬러 문항의 문제점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지적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앞뒤 맥락 없이 수능을 불과 5달 앞두고 이런 폭탄 발언을 해 수능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과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수능이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고려하면 수험생, 학부모, 교사, 대학들의 그 파장은 넓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문학 국어 문제, 교과 융합형 문제를 꼭 집어 사실상 구체적인 출제 지침까지 내렸다. 우리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비문학이 포함되어 있고 문학작품 외에 논리적 글쓰기와 독해력 역시 국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에 융합형 문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국어를 재미없어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문학이나 교과 융합형 문제가 곧 킬러 문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과 비문학 국어 문제나 교과 융합형 문제 출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육을 모르는 대통령이 교육의 구체적 문제에 개입하면 빚어지는 참혹한 결과다. 당장 수능 준비해서 이제 비문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나? 국어가 이렇게 되면 다른 과목은 어떻게 변할까? 등등 수험생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수능 대비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될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감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수능 대비 노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절망감에 휩싸일 것이다. 최소 고등학교 3년 시간을 수능과 입시를 위해 집중하고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이 겪을 이 혼란과 불안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교육 주무부서인 교육부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질병인 즉흥적이고 일방적 발언과 그에 따른 군사작전식 담당자 경질 및 수능 주무기간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로 인해 수능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이 조성되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나서 대통령은 3월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언론과 교육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보도나 문건 하나조차 찾을 수 없다. 혹여나 사실이라 해도 문제다. 수능 난이도는 단연 수험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일 텐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기들끼리 깜깜이로 담당 국장이나 기관장을 지락펴락하며 처리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세 전환도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렵게 한다. 이미 우리 당 의원이 재작년 9월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지 말도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은 없다며 문제 유출 우려, 출제 기간 증가 등 여러 실무적인 이유로 법안의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랬던 교육부가 돌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킬러 문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없애 나가겠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교육 경감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그 역시 궁색하기 그지없다. 사교육 문제는 수능 난이도, 그것도 킬러 문항 하나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사교육 확대의 근본 원인은 대학 서열화 그리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학벌주의 그리고 열악한 사회 안전망이다. 킬러 문항 배제가 일정하게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컬러 문항 배제가 곧 쉬운 수능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쉬운 수능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너무나 안이한 발상에 있다. 논술, 면접, 실기, 인성, 적성 검사 등 또 다른 곳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을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사교육 걱정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 최소한 한편에서는 사교육 때문에 수능 출제에 개입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 최대 유발자인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와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시행을 결정하는 앞뒤 안 맞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하나 확실히 남은 것은 2024학년도 수능이 역사상 가장 불안하고 혼란한 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뿐이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총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아직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모의고사를 이유로 사퇴, 아니 사실상 경질되었고 해당 기관은 안정적 수능 준비에 여념없을 시기에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니 말이다. 어느 누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 대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강력히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교육적 대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고 다가오는 수능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2022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고교에 적용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내년 초까지 확정해야 한다. 수능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수능 준비 시스템에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계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입 개편안을 만드는 데 매진하는 것이 대통령과 교육부의 역할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가 개편되길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은 지켜볼 것이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네, 유기용 의원입니다. 성명서 내용이 잘 되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직전 교육위원장을 했던 입장에서 볼 때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다라는 말은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서 보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문제 비전문가이고 문외한이 분명합니다. 그런 문외한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수능 5개월 앞두고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감사를 받으면서 9월 모평하고 수능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수나 교사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조건에서 누가 출제위원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나 컨설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교육계에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3월 달부터 킬러 문항 안 된다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시를 내렸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지만, 그리고 여기 장관을 지내신 분도 있고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옛날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반드시 근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석에서 귓속말로 한 지시가 아니라면 분명히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민주당 야당 교육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서면 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서면 질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즉시 그것을 정부에 전달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시를 내렸길래 6월 모평이 그 지시의 내용에 어긋나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확실히 따지고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은혜 수석이 과목 융합형 문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에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두 과목 이상의 융합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 융합교육을 했으면 그런 융합교육에 대한 평가는 과목 융합형 문제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융합교육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데 융합교육의 원칙조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교육의 원칙조차 이번에 무책임한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교육 정책은 난제이기 때문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문제를 해소하는데,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이 10년 전 어떤 상황과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정유라 학생이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우승을 놓치자 승마대회 심판들을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마협회를 감사하면서 쑥대밭을 만들었고 문체부 체육국장을 경질을 했습니다. 10년 후 지금 6월 모의고사 평가의 난이도를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시키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고 평가원 원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10년 전과 기시감이 듭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교육평가원이 그리고 교육부가 이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시는 무엇이었을까? 이런저런 종합적인 정보에 의하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에서 정답률 최소 10% 이상을 맞추라 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러한 지시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라는 그러한 내부의 제보가 있습니다. 이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유기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교육위원회가 소집된다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지시가 출제위원들에게 하달되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을 벌구숭이 임금님으로 만드는 이 실화를 연출하는 자들을 대통령 문책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가 낮아지면은, 수능이 쉬워지면은 사교육이 줄어진다는 허황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과 여당의 정책위원장은 교육 전문가 대통령이라 치켜 세우면서 대통령을 벌구숭이 임금으로 만드는 실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귀국 즉시 자신을 벌구숭이 임금님으로 만드는 이러한 자들을 문책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뱉은 말에 대한 결자이지 차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취소하는 것만이 혼란에 빠져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을 수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리 야당에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선동한다는 그런 주장처럼 오늘 이 기자회견 후에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수능 괴담을 야당 의원들이 선동하고 있다. 근데 이런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대통령께만 잘 보일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시고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